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ASMPT, 그러니까 홍콩에 상장된 싱가포르 회사이죠. 직원이 10,000명이나 되고 중국에 직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ASM의 자회사로 일종의 ASML하고는 뭐 관계회사 이렇게 되겠죠. TC 본딩 장비를 개발 중이고 지금 2대 정도가 SK하이닉스에 납품이 돼서 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KKR이라는 엄청난 건물 회사이죠.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 이상을 굴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988년에 나비스코, 당시로는 엄청난 기업이었는데 이거를 레버리지 바이아웃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역사적인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갑자기 장중에 ASMPT한테 테이크 오버 비드, 그러니까 사겠다 이거죠. 대주주가 ASM인데 ASM의 지분 25%를 사겠다는 거를 제안하는 거를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분봉 따지면 이렇게 빠지다가 2시 반에 이렇게 급등을 했죠. 10% 이상 급등하다가 약간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데, 원래부터 ASMPT는요 회사를 팔고 싶어 했습니다. 작년 초에도 그런 조짐이 있어 가지고 이게 M&A 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행동주의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ASM의 지분 25%를 팔아라. 이익 규모나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대주주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팔라고 해서 그런 압력에 시달렸고요. 대주주가 실제로 지분을 넘기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껏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KKR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게 이제 M&A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변호사들도 엄청 동원돼야 되고요. 지금 예민한 시기인 만큼 여러 업체들도 눈치를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KKR이 ASMPT를 인수할 거냐,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원체 규모가 크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모펀드인 만큼 가능성이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보니까 최근에 ASMPT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ASMPT CEO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거대 반도체 회사로부터 TC 본딩 장비에 대해서 콜을 받기 직전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HBM TC 본딩이니까 한미 반도체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거의 다 왔다라고 만나는 매니저들한테 계속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테이크오버 비드가 있다 보니까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CEO가 분주히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현재 시총이 미하로 50억 달러입니다. 거의 대충 그렇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조 5천억 이상 이 정도 되죠. 예전에는 한미 반도체보다 시총이 높았는데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1위는 배시였고요. 시총상으로 따지면 2위가 ASMPT고 3위가 한미반도체였는데, 지금은 1위가 근소하게 배시고요. 2위가 한미반도체가 되고 3위가 ASMPT가 되어 있죠. 시총만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HBM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 거는, 어차피 회사를 넘기게 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몸값 높이기 전략이고, 테이크 오버한 쪽에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CEO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홍콩에 있는 ASMPT CEO가 HBM TC 본딩의 가능성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절대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KKR한테 넘어간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두 번째로 이제 2대의 장비가 지금 실제로 컬을 받고 있죠. SK하이닉스로부터. 그래서 이게 플럭스리스 최신 본드 기계라고 하는데요. 플럭스리스라는 거는 원래 플럭스가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씁니다. 근데 그거를 빼고 쓴다는 거잖아요. 접착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거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에서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2대 정도를 납품하고 있다고 하니까 KKR에서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죠. 아마 한미한테는 불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KKR이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된 회사에 SK하이닉스가 콜을 주면 국내 언론에서 약간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부 유출이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ASMPT의 기술력이 한미를 월등한 수준으로 능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 KKR 사모펀드가 인수한 ASMPT한테 이 두 대를 기반으로 해서 SK하이닉스가 장비 콜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언론의 비난을 살 게 뻔합니다. 실제로는 한미 반도체가 ASMPT보다 수율이나 뭐 여러 가지 진동 관리 면에서 월등하다고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1위가 한미 반도체이고 2위가 ASMPT인데 굳이 ASMPT한테 콜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한미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하나정밀기계한테도 유리하냐 요거를 알고 싶어하는 분이 많죠. 하나정밀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이게 며칠 전에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상장 후 최고가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맥커리에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바이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정밀기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SMPT가 하나정밀기계보다는 수준이 앞서 있는데 이런 테이크오버 비드가 하나정밀기계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SK하이닉스에서 복수밴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모든 분야에서 유리기판뿐만 아니고 이런 TC 본딩에 있어서 복수밴드로 가자라고 그룹 내에서 방침이 서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습니다. 구매 부서하고 실제로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생산 부서하고 이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의도에서 일부 펀드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과거에 뭐 웨이브 일렉트로처럼 또 여의도의 펀드하고 언론사하고 오판을 하는 게 아닌가.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DMP를 대체할 수 있는 세컨밴드가 등장하는데 그 회사가 웨이브 일렉트로닉스다 이러면서 뭐 전자신문을 비롯해서 엄청난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그 작은 회사를 두고 쏟아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엄청나게 양산이 됐었죠. 이번은 하나 계열사니까 설마 거짓말 하겠냐라고 하는데 이런 콜을 받을 때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한국에서 국룰은 콜을 받는다는 거는 아직까지 콜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드워 다시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KKR이 이 본드워에 자본가로 참여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